우주에 있는 인공위성을 통해 지구 어디서든 인터넷 신호를 제공하겠다는 AST 스페이스 모바일. 저번 주 월요일 이 회사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앞으로의 위성 발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하면서 드디어 기술 기반의 R&D 회사에서 제대로 된 매출을 올리게 되는 기업으로 성장하게 되는 중요한 포인트에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실적 공개 초반에는 사실 AST를 오랫동안 투자한 투자자들이 보기에 크게 놀라운 사실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실적 공개 후반부에 진행된 Q&A 세션에서 제가 저번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골든돔 프로젝트에 관해서 CEO 아벨 아벨란이 구체적인 언급을 하고 투자자들을 설레게 했는데요. 자, 그럼 오늘은 저번 주에 있었던 실적 발표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그리고 투자자로서 앞으로 기대할 사항들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제가 투자자로서 관심 있게 확인한 사항은 앞으로의 위성 발사 예정입니다. 저번 3월에 있었던 실적 발표에서 올해 후반기부터 본격적으로 2세대 위성인 블락2 블루버드 위성들을 발사하겠다고 공개했었는데요. 다행히 이 플랜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앞으로 6에서 9개월 동안 총 5번의 위성 발사가 있을 거라고 공개했는데요. 가장 먼저 7월에 인도의 ISRO를 통해서 하나의 위성이 발사가 된다고 하고요. 그 뒤로는 로켓 발사 한 번에 4개 정도의 위성을 실어서 발사하고 5번의 로켓 발사 이후 대략 20개 정도의 위성들이 운영되고 있을 거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제 채널의 첫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대략 20에서 25개의 위성이 운영되는 순간 Positive Operating Cash Flow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선 꽤나 중요한 마일스톤이라고 했죠. Positive Operating Cash Flow란 인공위성을 만들고 발사하는 비용을 제외한 회사 자체를 운영하는 데 비용, 예를 들면 직원 월급이나 R&D 비용, 회사 운영 전반에 필요한 비용들을 본인들이 번 돈으로 감당할 수 있는 기업이 된다는 걸 뜻합니다. 그리고 AST처럼 계속해서 돈을 잃고 있는 회사 같은 경우 이렇게 Positive Operating Cash Flow를 달성할 수 있느냐를 증명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죠.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위성을 제작하고 발사하는 게 이 회사의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2025년과 26년에 한 달에 한 번 혹은 2달에 한 번씩 로켓 발사를 하는 게 회사의 목표라고 하는데요. 모든 게 회사의 계획대로 흘러가게 된다면 여기 표에 보시는 것처럼 내년 4월쯤 40개 정도의 위성들이 운영되고 그때부터는 미국과 유럽, 일본에서 Continuous Coverage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Continuous Coverage란 24시간 내내 이 회사의 위성을 통해 어느 지역에서나 인터넷 신호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뜻인데요. 지금은 운영되고 있는 위성의 숫자가 5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제한적인 시간에 이 위성을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현재는 정부기관이 테스트하는 용도로만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Continuous Coverage가 되는 순간 우리 같은 일반 고객들에게도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는 순간이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때부터 발생하는 매출로 앞으로 더 많은 위성을 만들고 발사하는 게 이 회사의 최종 목표입니다. 거기에 더해 올해 구체적인 매출 가이던스를 내놓았는데요. 올해 3, 4분기에 50에서 75밀리언 달러 정도의 매출을 기대한다고 합니다. 그중 대부분은 저번 어닝콜에서 발표한 SDA와의 43밀리언 달러짜리 계약에서 나오는데요. 거기에 더해 이런 게이트웨이 관련 기기들을 판매해서 13.6밀리언 정도의 매출을 1분기에 달성했고 앞으로도 분기당 10밀리언 정도의 매출을 기대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게이트웨이 기기란 정확히 뭘 뜻하는 걸까요? 우리가 셀타워가 없는 어떤 외진 곳에 있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우리는 우주에 있는 AST 위성을 통해서 인터넷 신호를 받으려고 하죠. 그러면 AST 위성은 우리가 어느 통신사의 고객인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게이트웨이라는 장비가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생긴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만약에 제가 AT&T 고객이면 AT&T의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인터넷을 제공하고 제가 만약 버라이전 고객이면 버라이전의 네트워크를 통해 인터넷 신호를 전달하는 거죠. AST는 인터넷 신호 자체를 본인들의 인프라를 통해서 제공해주는 회사가 아닙니다. 인터넷 신호 자체는 지구에 있는 각종 통신사들의 인프라를 통해서 제공받고 그 신호를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 이유로 각 통신사마다 이런 AST의 게이트웨이 장비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고 앞으로 분기당 10밀리언 정도의 매출을 이런 게이트웨이 장비를 판매를 통해서 올린다는 건데요. 이 게이트웨이 매출은 생각보다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10밀리언이라는 매출의 크기 때문이 아니라 이것이 의미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각종 통신사들이 이런 게이트웨이 장비를 구매하고 설치한다는 것은 이들도 가까운 미래에 AST의 위성들을 통해서 고객들에게 인터넷 신호를 제공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인공위성을 올해까지 20개 운영하겠다 이런 발표들이 회사에서만 하는 일방적인 주장이 아닌 각종 파트너 통신사들 역시 이 회사의 상용화에 대해 똑같은 기대를 하고 있고 그에 상응하는 준비를 이렇게 적지 않은 돈을 써가며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이번 어닝콜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미국 국방부의 DIU라는 기관에서 20밀리언짜리 계약을 새로 따냈다는 발표인데요. 방금 설명한 게이트웨이 기기 매출처럼 이 정부 계약권은 매출의 금액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DIU라는 기관과 계약을 성사했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DIU라는 기관은 미국 국방부에 속해 있는 기관입니다. 민간 기업들의 상업 기술을 미국의 국방 관련 프로젝트에 통합하는 걸 목표로 하는 기관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설명드린 골든돔 프로젝트와 관련이 있습니다. 5월 20일 트럼프가 골든돔 프로젝트에 관련해서 중요한 발표를 했는데요. 지금까지 말로만 약속되고 있던 이 프로젝트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이 프로젝트의 시작을 위해서 25빌리언의 예산이 통과되었다는 발표를 합니다. 이 25빌리언, 한국 돈으로 34조 원에 가까운 엄청난 돈인데 재밌는 건 트럼프는 이 돈을 골든돔 프로젝트에 필요한 디파짓이라고 표현하면서 아마 추가적으로 175빌리언, 이 초기 비용 25빌리언의 7배가 넘는 예산이 이 프로젝트에 쓰일 거라고 하는데요. 이 프로젝트의 규모도 규모지만 제가 주목한 부분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This design for the Golden Dome will integrate with our existing defense capabilities. And it integrates existing technologies that can speak to each other, so it moves quickly. 트럼프와 국방부 장관 헬그세스가 둘 다 공통적으로 표현한 부분입니다. 바로 골든돔은 지금 현재 존재하는 국방 기술과 통합하는 시스템으로 개발될 것이라는 것이죠. 지금 현재 미국의 국방부 산하 기관들인 SDA와 DIU와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AST가 바로 이런 표현에 완벽히 부합되는 후보인 건 누가 봐도 명확한 포인트죠. 거기에 더해 재밌는 건 어닝콜 막바지 Q&A 시간에 나왔습니다. 보통 회사들은 어닝콜 막바지에 애널리스트들의 질문을 실시간으로 받고 그거에 대한 대답을 경영진들이 해주는데요. AST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 전에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이 하는 질문에 먼저 답해주는 시간을 갖습니다. 일반 투자자들이 실시간으로 어닝콜에서 질문을 할 수는 없고요. 어닝콜 날짜 전에 미리 일반 투자자들의 질문을 제출하고 회사가 의미 있는 질문이다 라고 생각하는 질문들을 미리 선택해서 어닝콜 때 대답을 해주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AST가 골든돔 프로젝트에 참여할 예정인지 물어보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CEO 아벨 아벨란이 직접 이렇게 대답합니다. Thank you, Matt, for the question. We really think that we are very well positioned with our technology to be an important contributor to the actual goals outlined in the Golden Dome. We think the size and power of our satellites are unique and completely differentiated of what can be done by industry or by our adversaries. And we think that our technology will enable applications for national security that are going to be important for this particular program.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일단 이 회사가 수많은 질문들 중에 골든돔에 관련된 질문을 선택했다는 것. 그리고 처음으로 공개적인 자리에서 AST가 골든돔 프로젝트에 중요한 공헌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 있게 말했다는 것인데요. 지금까지 AST가 골든돔 프로젝트에 참여할 것이라는 것은 AST 투자자들 사이에서만 나오던 희망 혹은 루머였는데 회사 자체가 이런 식으로 자신감을 내비친 건 상당히 의미가 있는 포인트입니다. AST에게 정부 군사 분야 비즈니스는 날이 갈수록 점점 중요한 사업 분야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 투자자들이 생각해왔던 것처럼 그리고 회사에서 희망하는 것처럼 골든돔 프로젝트에 공식적으로 참여하게 돼서 엄청난 매출을 올리기를 한번 희망해 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들로만 가득했던 건 아닌데요. 바로 이 회사가 500밀리언의 새로운 ATM을 발표한 겁니다. 자, ATM은 제가 MSTR 소개 영상에서도 자세히 설명했죠. 바로 회사가 원하는 시기에 새로운 주식을 만들어서 팔고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이라고 했는데요. 이 ATM 결정은 투자자들에게 살짝 당황스러운 소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번 어닝콜에서 2025년에 더 이상 주식에 희석이 발생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할 필요는 없을 만큼 자금 상황이 탄탄하다는 식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결정에 관해서 CFO인 앤드류 존슨이 추가적으로 설명을 했는데요. 이 ATM은 추가적인 자금이 급하게 필요할 때 쓰는 보험 성격의 자금 조달이지 지금 당장 ATM을 통해서 500밀리언을 조달하겠다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원래 ATM이라는 게 SEC에 미리 공지만 하면 그 사용 시기 자체는 회사가 정할 수 있는 유연성이 있는 자금 조달 방법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강조한 게 지금 자금 상황도 충분하고 엑심뱅크 같은 곳에서 새로운 자금 조달을 하는 과정에도 있는데 트럼프의 관세 전쟁으로 인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해서 미래에 자금이 급하게 더 필요할 경우 ATM을 쓸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그런지 작년 9월에 똑같이 500밀리언짜리 ATM을 발표했을 때와는 다르게 주가에 큰 영향이 없었는데요. 바로 이 ATM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작년 9월의 ATM은 지금 당장 회사가 자금이 더 필요했기 때문에 주식을 빠른 시간에 팔아야 했고요. 이번 ATM은 미래의 불확실성을 대비하기 위한 보험 느낌의 ATM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반응이 달랐다고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그래도 ATM 관련 소식은 긍정적인 뉴스라고만 할 순 없고 회사가 과연 본인들이 표현한 대로 예기치 못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만 ATM을 사용할지 아니면 자금이 충분한 상황에서도 특별한 이유 없이 ATM을 사용할지는 두고 봐야 할 사항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앞으로 6에서 9개월은 이 회사의 운명을 결정할 중요한 시간입니다. 만약 본인들의 계획대로 차질 없이 20개의 위성들을 운용하게 되면 더 이상 기술만 가지고 있으면서 돈을 매달 잃는 R&D 기업이 아닌 제대로 된 매출을 내기 시작하는 기업으로 거듭나는 다음 단계의 성장을 하기 때문이죠. 본인들의 계획대로 성공만 한다면 매출을 늘리는 건 순식간일 겁니다. 이미 전 세계 많은 통신사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 이 회사의 위성만 운영되면 그 통신사들의 수천만 명의 고객들이 이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건 하루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금까지는 그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고 그에 더해서 정부 군사 분야에서도 좋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어닝콜에선 골든돔에 대해서 직접 발언을 했다는 것은 꽤나 의미가 있는 일이죠. 이제 이 회사는 본인들이 디자인한 위성들을 차질 없이 대량으로 만들고 로켓 발사 업체에 배달을 한 뒤 우주에서 그 위성들을 운영하기만 하면 됩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많은 인공위성 회사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2400 스퀘어핏이라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위성을 대량으로 만든 회사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없었던 기술을 가능케 하는 도전을 Zero to One이라고 하죠. 테슬라 역시 그런 도전을 했고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전기자동차를 대량으로 생산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국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테슬라의 도전을 믿은 투자자들은 큰 성공을 거뒀죠. 제가 하는 다른 투자들처럼 이 회사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입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그 리스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느낌이네요. 그리고 그 리스크들이 모든 투자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적어지는 순간 그때는 이미 이 회사에 투자하기 너무 늦은 포인트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회사가 Zero to One을 가능케 하는 기업이라고 믿고 제가 투자한 돈을 다 잃을 수도 있다는 리스크를 받아들이면서 천천히 계속해서 AST의 주식을 모아갈 예정입니다.